명석이와 함께 명석해지는 시간, 명석한 알고리즘 시작합니다. 여전히 물가는 비쌉니다. 간밤에 파월 의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죠. 인플레이션 지난번과는 다르다. 이번에는 정말 뭔가 좀 스티키한 어려운 그런 인플레이션 국면을 맞고 있다. 파월 의장도 알고 사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좀 옷을 사고 여윳돈을 써본 게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고 싶은 옷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생활비를 쓰다 보면 어느새 그 신용카드에 쌓여있는 금액이 내가 언제 이만큼 썼지? 이럴 때가 굉장히 좀 많아졌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물가도 비싼 걸 알고 있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 지표는 지난달에 급증을 했거든요. 이 상황을 갖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포인트들이 많아서 팩트체크 한번 해보면서 알고리즘을 따라가 봤더니 결국에는 수혜주도 조금 걸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뉴욕으로 한번 가보시죠. 맨해튼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1월 소매 판매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3%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기하죠? 말씀드린 대로 물가도 비싼데 어떻게 이렇게 전월 대비해서 3%가 오르는 소매 판매 지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소비 심리 자체는 지난달 중순에 저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중순에 저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올해 3월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 지 딱 1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작년에는 계속 소비 심리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도 올해는 조금씩 이제는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굉장히 불행한 일이죠. 소비하고 싶은 심리는 여전한데 지갑 사정은 넉넉지 못합니다.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조금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사고 싶은 게 많아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리고 내 지갑은 오히려 조금씩 얇아지고 있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축률을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조금은 뭔가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있고요. 지금 당장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으니까 조금만 모아뒀다가 나중에 좀 소비를 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에 나타났던 상황이 조금은 일시적인 현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소득은 그대로인데 실질 가처분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난 1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그렇게 나왔다는 건데요. 실질 가처분 소득은 왜 갑자기 이렇게 늘었을까요? 미국에서도 1월 달에 이제 소득세 환급이 된다고 합니다. 대규모로 환급이 됐기 때문에 사고 싶었던 것들을 뭔가 이렇게 목돈이 들어왔을 때 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제 13월에 월급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혹은 뭐 성과급이 들어왔다거나 어떤 보너스가 들어왔을 때 목돈이 들어온 김에 한번 사고 싶었던 걸 산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또 지난 12월까지 계속 경기 침체다 뭐다 하면서 연말에 뭐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1월에 이렇게 가처분 소득이 조금 늘어났을 때 소비를 한 것이 결국에는 소매 판매가 3% 급등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면 사고 싶은 건 여전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소비 심리, 구매 욕구는 여전한데 지갑 상황이 자꾸만 얇아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여전히 끈끈하다 보니까 이걸 쉽게 소비하지 못하는 현상, 그런 것들이 이제 목돈이 들어왔을 때 한번 써버리는 현상이 1월의 소매 판매 지표였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미국의 소비 심리가 정말로 견조했다면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겠죠. 테슬라가 올해 시작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두 번째 가격 인하를 결정을 했습니다. 굳이 테슬라가 이렇게까지 급하게 내릴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의 현재 상황을 그대로 테슬라도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렇게 뭐 소비 심리 그다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명품 가격은 오늘이 제일 싼 게 사실이라고 하네요. 또다시 뭐 에르메스에 이어서 샤넬까지 가격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우리 건 아무리 비싸도 살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겠죠. 조금은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얘기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불황이 올수록 오히려 소비의 양극화는 계속해서 심화가 된다고 합니다. 조금
여력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좀 싼 걸 사고 조금이라도 좀 아껴볼까 고민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비싼 걸 좀 산다는 거죠. 심지어 더 산다는 얘기도 있어요. 나는 이런 불황에도 이런 비싼 걸 살 수 있어라는 그런 과시욕구가 또 발현이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명품 가격도 올라갔고 초과 저축액 중에 무려 50% 가까이가 현재 고소득층에 쏠려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소매 판매를 주도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결국 타겟팅할 쪽이 고소득층밖에 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바로 미국 증시에서 주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페라리 주가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정말 강력한 상승 탄력을 자랑하면서 신고가 경신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파란색 라인은 LVMH,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명품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라인은 M,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이죠. 이런 종목들의 주가는 계속해서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애매하면 안 됩니다. 코스트코, 월마트, 타깃 같은 종목들의 주가를 같이 붙여봤는데요. 보시다시피 갭이 점점 벌어지는 게 느껴지죠. 원래는 좀 애매하면 이쪽도 타겟팅, 저쪽도 타겟팅이 가능하다라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비싸고 럭셔리하거나 아니면 확실히 가성비 혹은 가심비 혹은 뭔가 편리한, 뭔가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지 않고는 지금의 이런 불황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한번 여의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소비 심리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까지 조금 부진한 모습을 계속 이어오다가 연말 들어서 살짝 반등하는 듯 했습니다만 올해 초 들어서 다시 한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 미국의 상황처럼 사고 싶은 건 많지만 살 수 없는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 매출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지난해 대비해서 성장률이 좀 둔화됐다라고 비판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이 사진이 뭐 옛날 사진이 아닙니다. 당장 지난달에 있었던 그런 사진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습니다만 제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한번 서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오픈런을 왜 하는지 대충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은 매보고 한 번은 입어보고 신어보고 사야 되는데 명품도 뭐 물론 명품 살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축복이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 사겠다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확인해보고 체크해보고 사겠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최근 들어서 이제 백화점과 전문 소매점의 격차를 벌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신발과 백 같은 고부가가치 상품들의 그런 제품들로 인해서 이렇게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화점 매출은 불황이 오더라도 조금은 안정적이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반대쪽 측면에서 가성비 제품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우리가 꼭 먹어야 하는 식료품 이런 것들을 어디서 살까? 대형마트를 많이 떠올리실 것 같은데 요즘에는 점점 편의점이 등장하면서 그 부분들을 대체하고 있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하고 있죠. 편의점을 더 많이 찾게 되고요. 조금 급한 게 있으면 만약에 많이 살 게 있으면 온라인으로 사고 급한 게 있으면 편의점을 가게 되고 편의점에서 식품 매출도 점점 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들을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비싸거나 확실히 가성비나 편리성이 있거나의 측면에서 백화점과 편의점을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확실하지 않으면 승부를 걸지 말라. 앞서서도 말씀드린 대로 애매하면 안 됩니다. 확실하게 럭셔리하거나 확실하게 가성비, 가심비 혹은 편리성을 갖추고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불황이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박명석의 명석한 알고리즘이었습니다.